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인물과 논란에 대해서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 지난주에 강남 패치 운영자가 잡혔다는 소식 함께 짚어봤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운영에 가담한 20대 여성이 추가로 입건이 됐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가담을 했다는 건가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일반인 신상 폭로 그 SNS 프로그램 바로 이 강남 패치에서 지난번에는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운영자에게 제보를 했고 제보, 또 네.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친분이 형성이 되니까 본인도 직접 가담을 해서 올리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그 여성이 이제 이번에 근거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불구속 입건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여성이 방송인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그 2009년도에 한 그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하고 난 이후에 2013년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간간히 이제 출연을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알려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그 중국을 오가면서 모델 일도 하고 있는 어느 정도 이제 일반인들에게 얼굴이 알려진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방송인이 구설에 오르기 마련인데 오히려 반대로 일반인 대상으로 이렇게 폭로를 했다고 하니까 참 아이러니한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제보한 경우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제보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인터넷에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어떤 그 책임 의식 같은 것을 중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 제일 중요한 것이 과연 본인이 한 사람에게 제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전파 가능성을 본인이 인식을 하느냐, 네.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충분히 제보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이미 대법원에서는 그러한 것과 연관돼서 처벌한 그런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또 모방 사례가 많아서 참 이것도 걱정인데 이번에는 뭐 성병 패치 운영자가 검거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이번에 이 그 패치를 운영을 했던 사람은 20세 여성인데요. 예. 올해 6월 말에 이제 일반 그 다른 여성들에게 매독 임질에 걸린 그 성병 그 남성들을 좀 제보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다른 이제 네티즌들이 제보를 했죠. 그리고 난 뒤에 그림 파일로 이제 편집을 해서 그 사람들의 그 신상 사진이라든가 심지어는 비뇨기과에서 성병 진단을 받은 그 진단서까지 그림 파일로 올린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보통 그런 내용들이 거의 허위인 경우가 많은 건가요? 아, 그렇죠. 그것은 뭐 검증되지 않고 제보된 그것을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고 이제 올리는 것이죠. 네, 참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불편한데 대체 이 여성이 왜 이런 사이트를 운영을 했을까요? 지금 이제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분이 이제 그 이 성병 패치를 운영을 하면서도 잘 알려져 있는 그 여성 그 워마드 회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 워마드라고 하는 것이 여성 우월주의자의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 집단인데 남성뿐만 아니라 어떤 그 소수자들, 약자들도 배척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어떤 남성으로부터 성병을 본인이 감염당했던 그런 어떤 그 경험이 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성병을 옮기는 이 남성들을 단죄함으로써 본인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극단적인 남성 혐오를 실행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개인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단순 SNS 계정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의 어떤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교묘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외국의 서버를 뒀기 때문에 경찰이 자기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자신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전부 다 이제 경찰에 의해서 검거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10분 동안만 유효한 그 일회용 이메일 계정으로 SNS에 그 가입을 해가지고 주소가 비슷한 유사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서 경찰 수사에 혼란을 주려고 하는 본인들의 행동을 계속하면서도 자기들은 사법 처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수법까지 교묘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패치 전성시대다 이렇게 좀 씁쓸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우선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소통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억눌린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것을 해소하는 그 잘못된 방법의 하나의 일종의 그 사회적 병리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요.
특히 여성 범죄 같은 것의 특징은 수동적이고 간접적인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그 패치를 운영하는 것이 소극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상당히 치명적이고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자아 존중감이 낮고 또는 어떤 그 공명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호응을 해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자아 존중감을 느끼고 심리적인 안정을 획득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인 격리 현상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정말 어떤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 연예인들을 성폭행으로 고소했다가 무고로 밝혀지는 경우도 많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고가 좀 판치는 세상 아니냐라는 비판이 어떻게 보면 좀 맞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 무고 굉장히 가벼운 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형법 156조에 무고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형사처벌하거나 또는 징계를 줄 목적으로 해서 허위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 이런 공무소 또는 공무원들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그런 범죄 행위를 말하는데요. 지금 이제 처벌은 적어도 10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법 질서를 어떻게 혼란시키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얘기를 할 때 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인격 살인이다라고 짚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상당한 것 같은데 이런 피해자들의 좀 명예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지금 불행하게도 그런 것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격 살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이렇게 명예가 실추가 된다면 정신적, 경제적으로 또는 뭐 어떤 그 육체적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은 별게 아니다. 단순히 올렸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일반인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연예인이라든가 체육인들, 알려진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특히 그 성폭행과 관련된 무고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여성의 어떤 그 진술에 의존을 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들은 만약에 무고라 하더라도 한번 성공을 하게 되면은 거금을 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혹성이 있고요. 또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엄청난 이미지 추락과 또는 만약에 한류 스타 같은 경우는 국가적 이미지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이게 모방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말씀처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좀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 고민을 해보면 뭐 처벌이 좀 강화가 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단기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와 관련된 그 처벌이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재판이 진행되거나 또는 어떤 징계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자수하거나 자백을 해버리면 경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같은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받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종식을 위해서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힘을 얻고 있고요. 사실은 이것이 단기적인 것이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도 SNS를 통해 가지고 왕따하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도 단톡방을 통해서 성희롱을 하고 이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어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강한 어떤 사회적 현상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어린아이들 때부터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패치 문제와 관련해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